미네랄에 대해서 소금 그러면 미네랄이죠. 5대 영양소 중에 하나가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이렇게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뉩니다. 소금을 이야기하면서 미네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타민이 5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미네랄이 5대 영양소 중에 하나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로 나뉘는데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상인 것을 주요 미네랄이라고 하고 하루 필요량이 100mg 미만을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금을 딱 갖다 붙이면 옆에 소금은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 두 가지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여러분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소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이 소금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트륨을 악으로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죠. 우리가 일정한 양을 섭취를 해야 되는 주요 미네랄이고 염소도 아까 살펴봤다시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가 붙어있는 그런 미네랄입니다.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을 이렇게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소금 속에는 크게 제일 중요한 게 나트륨과 염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나트륨과 염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미량 미네랄입니다. 소금에는 거의 100%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왜 99%라고 써놨냐면 소금에 뭐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미네랄이 아닌 것들이 가끔 붙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소금은 100%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미네랄과 미량 미네랄이 있는데 우리 인체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굉장히 그 생리 활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미량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금에 있는 미네랄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나트륨과 염소를 고릅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의 역할이 뭐냐? 전해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다 이온의 이동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경 자극 전달이라든지 심장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이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데요. 저염을 권하는 의사들이나 또는 소금이 나쁘다라고 주장을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데 우리는 소금이 나트륨과 염소라는 걸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나트륨을 줄였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니까 뭐가 따라 같이 줍니까? 염소가 줄죠. 염소도 같이 줄겠네요. 염소 되게 중요한 미네랄 중에 하나죠. 지금 그 책에는 다 읽으실 수 있죠? 글자들을. 염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소화액을 만듭니다. 그러면 소금을 줄이라고 하는 사람들 좋다. 당신들이 소금을 줄이자는 데 있어서 소금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건 좋은데 소금을 줄임으로 해서 염소까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염소는 어떻게 할 거냐. 염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이 있느냐. 없죠. 소금을 줄이면 염소도 주는데 내가 나트륨만 섭취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식을 한다거나 사실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되게 식품을 통해서 얻기가 힘든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염소가 줄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옵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쓸개즙에 있는 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죠. 어떤 노부부 70대니까 뭐 그렇게 요즘 뭐 70대라도 건강하시죠. 다 잘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소화가 안 된대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제가 물어봤죠. 제가 뭐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소금을 좀 평상시에 좀 안 드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우리 애들이 집에만 오면 소금을 싱겁게 먹으라고 아버지 엄마하고 그렇게 권한대요. 그래서 그 소금을 좀 안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들 딸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호적을 팔아.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게 하니까 그러면 뭐 빨리 호적을 파는 게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저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금을 늘리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욕에 도움이 되죠. 소화가 좋아지니까. 그런데 염소가 줄어들면 여러분들이 변비가 걸립니다. 이 쓸개액이라는 것은 소화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 대장까지 윤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여러 건을 봤는데요. 제가 뭐 해외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바이어가 오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금을 주면 다음날 바로 쫓아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국내에서도 봤고요. 다음날 와서 변비가 좋아졌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느냐. 대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의해서? 소금에 의해서. 이 약국에서 파는 그러니까 요즘 그 변비약 먹을 게 아니라 소금물 드시면 굉장히 하루 이틀 안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나트륨 줄이자는 거. 그거 줄이면 염소도 줄어드는데 이 중요한 염소, 우리 인체의 쓸개접을 담당하는 중요한 염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의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은 이렇게 탄수하고 수소하고 여러 가지가 덩어리가 큽니다. 이 미네랄이라는 거는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트륨, 염소 하나하나가 떨어져서 피 속에서 바로 쓰이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도 분해가 되고 지방도 분해되고 각 세포로 전달이 되는데 이 미네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온으로 돼서 뇌로도 가고 발끝, 손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여러분들의 컨디션과 여러분들의 건강에 빠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 닥터 월렉이라는 사람, 이분은 이제 수의사입니다. 수의사인데 수의사이면서 우리 그 사람을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까지 따서 그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동물을 약 2만 건 가량 부검을 하고 사람도 이렇게 부검을 통해서 인간이나 동물의 조직에 발견된 미네랄이 총 79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을 제한하라는 의사들의 권고는 범죄와 같다. 부검을 해보니까 어떤 동물들은 셀레늄이 부족해서 어떤 병이 오고 어떤 동물들은 어떤 미네랄이 부족해서 병이 오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미네랄이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들의 권고는 범죄와 같다. 의사들은 영양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Salt. Everyone tells you that salt increases your blood pressure, right? Well, how would you explain this? Whenever someone goes to the hospital for an extended stay or operation, what is the first thing that they do? They look for a vein and hook up an intravenous saline drip. You know, those bags of fluid that you see everyone attached to in the hospital. Why do they do this? Well, they do it to make sure everyone who is in a hospital is kept in good health and properly hydrated. After all, the hospitals don't want to be dealing with all those nasty malpractice lawyers. Now, this practice is so common that it's considered to be a standard procedure in the hospitals. Now, the average saline drip a person receives is about 3 of those 1-liter bags per day. Since saline contains about 9 grams of salt per liter, all those people attached to the saline drips in the hospital receive 27 grams of salt per day, just from the drip. Of course, people are also fed in the hospital. So on top of the 27 grams of salt they get from the drip, they get at least another 6 grams of salt in their food. Whoa! That comes to 33 grams of salt per day. That's 5.5 times the amount of salt that's recommended in the dietary guidelines, and about 8 times the amount of salt recommended for more than 50% of the population. That comes to about 71-ounce bags of potato chips per day. Now, if you believe that salt can give you high blood pressure, then you would think that getting somewhere between 5 and 8 times the recommended amount of salt would be enough to make you sick. What a bonanza that would be for all those malpractice lawyers. But wait, nurses come and check your temperature and blood pressure every 4 to 6 hours. And what do they find? Your blood pressure is perfectly normal. How is that possible? Normal blood pressure at 5.5 times the recommended amount of salt intake? It's because Mother Nature and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designed your body to handle a tremendous amount of salt without any ill effects whatsoever. You quickly get rid of any salt that you don't need. In fact, the problems start when you don't get enough salt.
So, if anybody ever tells you that you'll get high blood pressure from consuming a lot of salt, give them a big and let them know about the saline drip. To keep yourself healthy, eat a balanced diet with lots of salads and vegetables, get a lot of exercise, and don't forget to shake it up. Salt.